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온라인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높은 참여와 환경 구성입니다. 자,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일단 학생은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해야겠죠. 자, 학부모는 인식을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환경 구성도 중요하죠.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온라인 학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다룰 수 있는 ICT 능력입니다. 특히 학생이 수업을 할 때 잘 모르면 학부모님께서 옆에서 바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ICT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한 학부모는 학생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그런데 사실상 학부모님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학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자, 교사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ICT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교사에게 ICT 능력이 왜 중요하냐?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이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팀, 밴드, 카카오톡, 또 MS 팀즈, 구글 클래스룸, 이런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다 만들지는 못하지만 학교 형태에 맞춰서 이것들을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교사가 손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 방법도 안내해야 되고요. 사용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죠. 학생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학생용 사용 방법 안내, 그리고 학부모용 사용 방법 안내, 그리고 교사용 사용 방법 안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안내가 했으면 이 안내대로 했는데 선생님 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또 사용자를 지원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주고요. 혹은 앱을 재설치해 주고요. 혹은 컴퓨터가 이상했으면 컴퓨터를 점검해 주고요. 이런 사용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학교에 계시는 정보부장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담임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를 준비하죠. 자, 수업 자료도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지만 조금 욕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제작을 하시거나 혹은 편집을 하셔서 또 가공을 하셔서 수업 자료를 올립니다. 이때 이 가공하는 능력도 바로 이 ICT 능력이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 수업을 운영합니다. 실제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시든 아니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수업을 하든 아니면 과제 형태로 이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실제 수업을 꼭 쌍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수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과제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냐,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 자료를 인터넷에서 가져오셔서 준비했다고 한들 과제를 선생님께서 직접 내시고 그 과제를 잘 피드백 해주시면 굉장히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수업 자료를 준비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셔서 실제 수업 운영이나 과제 대시 피드백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교사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것들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수많은 수업들을 어떻게 다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사 간의 협업이 필요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 온라인 학습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협업입니다.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협업을 하죠. 또한 교사와 학생 간에도 협업을 합니다. 과제 제시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하고 또 피드백을 하고 이런 형태로 협업을 하게 되죠. 또 나아가서 교사가 모든 별 학습을 제공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만들어라, 영상을 만들어라, 혹은 뭐 발표 자료를 준비해라,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서 협업을 하라고 주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학생 간의 협업도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온라인 수업은 협업을 하는 수업이에요. 협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끝나게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나온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줌이었죠. 화상회의를 아주 간편하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협업을 하고 싶은 거지 화상회의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줌보다는 더 나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MS 팀즈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MS 팀즈는 협업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협업을 위한 대부분의 많은 도구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요. 일정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고요. 그 문서를 다시 동시에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협업을 위한 도구들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아웃룩, 원노트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리지, 원드라이브를 제공하죠. 자, 구글 클래스룸은요, 구글 GCT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글 아이디를 제공하고 그 구글 아이디로 다른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칸 아카데미, 클래스카드, 에듀퍼즐 등과 같이 교육에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을 구글 로그인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연동이 됩니다. 컨텐츠나 과제 제공형 수업을 하실 때는 구글 클래스룸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자, MS 팀즈는 너무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은 아직까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시다가 컨텐츠 제공용 수업이나 과제 제공용 수업을 하실 때 원활하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 행아웃, 구글 미트 등의 별도의 화상회의 도구를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구글 클래스룸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사용할 때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팀즈는 모바일 앱까지 지원해서 모바일 앱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온라인 수업을 위한 툴로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이고요. 두 개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서버의 안정성을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4월 달에 죄송하지만 이학습터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 서버가 자주 다운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버의 용량이 부족했던 것이죠. 하지만 MS사 그리고 구글사 이 두 개의 커다란 기업들은 이 서버 비용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서버의 용량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한다 한들 서버가 다운돼서 수업을 못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서버의 안정성까지를 고려했을 때 이 두 개를 능가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하면서 과제 제공도 하고 싶고 컨텐츠도 제시하고 싶다. 그러면 MS 팀즈가 나은 선택일 겁니다. 반면에 나는 과제 제공형과 컨텐츠 제공형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가끔 가다 실시간 쌍방향도 하고 싶다 하시면 구글 클래스룸이 좋은 선택일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좋느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잘 선택하셔서 온라인 수업을 알차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온라인 수업은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온라인 수업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